정말 인생은 실전이구나 라는 거를 경찰서 앞에서 딱 느끼게 될 겁니다. 허용되지 않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지난 수요일에 나는 솔로 16기 영숙님 보고서 매우 놀랐습니다. 제가 봐도 뻔히 아니고 지금 딴 사람들도 본인 다 내피셜인데. 그렇게 아닌 걸 아는데 전혀 최종까지 그렇게 안 갈 것 같은데 광수님은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네. 너무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 얘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네. 근데 꼭 그렇게 또 얘기를 해야겠어요? 영수님만큼 파랑만장한 삶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당장 숙소로 가고 싶거든요. 같이 가기 싫어요. 국수님이 그랬지. 진짜? 야 나한테도 미안하다 해야지. 또 언니 기분 나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했던 거예요. 같이 왜 자꾸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요?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일단 내려가서 얘기하자. 다시 회복이 되지.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사과를 하냐고요. 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해도 내가 뭘 술 취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술이- 그럼 내 입장 이상해지잖아요. 술이 좀 됐잖아. 아까 많이 마신 거. 아 상철아, 여긴 미국 아니고 한국이다. 그만해라. 하나하나가 지금 다 레전드여서 재밌게도 보고 또 신기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솔로 출연자들 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촬영 기간이 길고 또 같이 숙박을 하고 또 그 기간 내내 잠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도 좀 의식을 안 하게 되고 그냥 평소의 모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니까 이렇게까지 편안한 자기 감정 있는 그대로를 막 얘기하고 화도 내고 감정을 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이슈가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16기 영숙님에 대해서 많은 리플이 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숙님이 침묵을 지키다가 고소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4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악플 관련된 건 모두 다 고소하고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두 번째는 왜 우리 아이를, 자녀를 언급하냐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뭐 성적인 얘기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성적인 내용 같은 것도 내가 다 수집하고 있다 그랬고요. 마지막으로는 나는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게 막 기사화가 돼가지고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예훼손이랑 모욕이라는 관점, 어떤 고소 고발이라는 관점에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의견을 표명하고 내 의견을 말하는 거, 개진하는 거, 글 쓰는 거는 우리 사회, 우리 법 제도 안에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 헌법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력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이랑 모욕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고소고발도 해보고 소송도 해봤는데요. 우리 법 실제 실무도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명예훼손 될 가능성이 있겠네?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해서 싹 긁어가지고 고소를 해도요. 막상 경찰이나 혹은 검찰 단계에서는 상당 부분을 이걸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거 아주 몇 개를 처벌하는 단계까지 가지 막 일반적으로 모아가지고 욕했어요, 나에게 비판했어요, 비난했어요 이렇게 해서 고소고발한다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거기에 대한 느낌, 논평 혹은 비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약간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그건 괜찮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영숙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난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인이야. 너네 고소할 거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스토리에 올렸는데 이 말은 사실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방송에 출연을 했죠. 이런 방송에 내가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거, 이게 자초한 거거든요. 이 자초했다는 용어 자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쓰고 있는 말인데요. 자초했다는 것도 이 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가 됩니다. 일반인이 맞죠? 연예인 아니죠. 그런데 어떤 공적 공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할 때 진짜 그냥 완전히 일반인과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일종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자유를 좀 넓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인정을 되게 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적 관심 사안이 꼭 국제적인 거, 뭐 국가적인 거 이런 것만 공적 관심 사안은 아니거든요.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어떤 특정한 집단 내에서의 그 공적인 관심 사안도 역시나 이 공적 관심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나는 솔로 시청자라는 이 특정한 집단 안에서는 이 얘기는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숙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것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내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를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넓게 허용하는 우리 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성적인 발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죄가 있죠. 이게 성폭력 범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안에 있는 죄인데요. 이 죄의 구성 요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죄가 성립되는지를 정할 때 되게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성적인 발언을 했을 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들어갈지 안 될지가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 판례나 사례가 누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개인이 판단해가지고 이건 여기 해당 안 돼, 이건 여긴 해당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데 이게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만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어떤 방송 출연자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사람이 혹은 모르는데 그냥 자기 뇌피셜로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았대. 그 사람 이성관계가 어떻대 복잡하대. 이런 말을 하는 건 사실의 적시거든요. 이게 진실이든 허위든 어떤 사실을 말한 거예요. 즉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사실을 말한 건데 이런 말 자체는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욕설입니다. 욕하면 안 되죠. 그건 상식적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네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방송에 나온 출연자를 비판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방송에 관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을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이 가족들은 자기 의사로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론장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명예훼손적 발언, 모욕적 발언 하면은 이거는 아주 넓게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영숙님이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그런 법적 대응을 할 것 같은 멘트를 남겼고 실제로 고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아직 확인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두 확보하고 있다, 모두 고소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현명할지에 대해서 변호사 입장에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대량 고소를 하는 거는 결코 이런 건에서 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소건을 막 모아가지고 제출하면은 경찰에서 AI처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경찰 공무원들이 이거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고소인 불러가지고 고소인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피고소인들 다 신원 특정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자, 모았습니다. 모은 사람들 다 불러야죠. 불러서 조사할 때 그 조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럼 1년씩 지나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이런 것들은 이슈가 좀 죽어버리니까 경찰에서도 좀 판단을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처벌도 대부분 안 되는데 이렇게 길게 끌어가지고 결국 무의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이게 영숙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고소하는 것보단 차라리 정말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면, 그리고 정말 가족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그런 될 만한 것들 위주로 몇 건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대량으로 고소하겠다 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죠? 영숙님은 자기에 대한 리플이 악플이 달리는 걸 지금 싫어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비난이 달리는 걸 싫어하고 있죠. 이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일방향으로 다수가 어떤 비판 내지 비난을 하는 건 보통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티즌들 다수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 다수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판단과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다수가 어떤 말을 많이 한다면 사실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6기 지금 지난 방송에서 방송 안에서 했던 말 행동들은 부적절한 게 실제로 좀 있었죠. 저런 행동이 좀 타당해? 저게 맞아? 저게 예의에 맞는 행동이야? 이런 말들이 들을 만한 게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너무 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일파만파 꼬일 수 있습니다. 자, 고소로 진행한다고 쳤을 때 이거 정말 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듭니다. 수사기관 여력 자체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고소해가지고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죠. 특히 명예훼손과 모욕을 형사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 있는 회사들에게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IP 주소나 신원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사이트에서 욕을 하던 사람들이 막 고소고발이 시작되고 하면은 그냥 거기로 옮겨가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픈해가지고 난 고소할 거니까 이제 욕설 하려면 해,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하듯이 하려면 해, 더 센 욕해, 이런 말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악플 관련된 사건 이런 것뿐 아니라 그냥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관련해가지고 제가 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는데요. 그 의뢰인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가 분노형입니다. 본인이 힘든 어떤 일을 당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는데요. 이 분노가 좀 방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욕하다가, 혹은 그 재판을 하는 판사나 혹은 검사나 경찰을 욕하다가, 혹은 자기 담당하는 변호사를 욕하다가 이렇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피형, 우울 회피형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니까 자기 자신 내면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니까 의욕도 없고 자기 삶에서의 현실적인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세 번째가 침착형입니다. 침착형의 특징은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사건 자체 해결에 일단 집중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 내가 피해자지만 일단 해결하자.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결하자에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좀 그런 관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일할 때 그런 세 번째 침착형인 의뢰인을 만날 때는 사실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배우기도 하고요. 인생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침착형의 자세로 어떤 문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구나. 지금 16기 영숙님 행동은 지금 약간 분노형에 가까운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침착형으로 돌아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영숙님 입장에서 모든 거 참고 억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성적인 욕설이 있거나 가족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말 했거나 방송에 출연한 영숙님이 아닌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인 그 개인 영숙님에 대해서 어떤 욕설 내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적시를 해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하실 수 있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숙님은 자발적인 선택으로 방송 출연을 선택하셨고요. 이런 관찰 예능에서는 출연을 하면은 여러 가지 구설수가 오르는 걸 우리는 사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편집도 이루어지고 나의 어떤 행동들이 쉽게 말하면 어그로성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거를 시청률과 어떤 이슈성에서는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갔죠. 또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서 그런 부적절한 말, 행동 이런 걸 했던 거는 사실은 본인입니다. 본인이 그런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억울한 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시청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예능입니다. 관찰 예능이지만 예능은 예능이니까요. 그냥 재밌게 콘텐츠를 즐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너무 신상을 과도하게 파가지고 그걸 막 리플 쓰고 글 달고 하면은 정말 인생은 실전이구나 라는 거를 경찰서 앞에서 딱 느끼게 될 겁니다. 형사 연락 받고 경찰서 앞에 가서 민원실에서 신분증 꺼낼 때 이게 실전이구나. 그런 일 만들 필요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 보시고 프로그램에서 어떤 내용들, 출연자의 어떤 행동과 말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는 거는 허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한도를 명확히 기억하시고 또 예능은 예능으로 즐기는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슈, 다른 법적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